김영자 할머니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올해로 76세가 된 영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꽃들에게 물을 주고 가게를 정리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온 그녀에게 꽃집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평소보다 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던 영자 할머니는 안방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듣다가 점점 충격적인 내용에 온몸이 굳어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손녀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치매라면서요? 솔직히 집 정리하면 우리도 편해지잖아요. 할머니가 갖고 계신 건물도 있고 적금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오미선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야지. 지금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고 있어.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거든. 그러면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어. 영자 할머니는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신을 돌봐줄 거라 믿었던 가족들의 진짜 속마음이 이런 것이었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어제도 전화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잖아요. 지연의 말에 미선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두고 있어.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야.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영자 할머니에게 이 대화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가족들이 사실은 자신의 재산만을 노리는 배신자들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손녀와 며느리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던 영자 할머니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차가운 경계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인생은 한편의 고난사였습니다. 30대 초반의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2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던 그녀에게 젊은 시절은 오직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남들이 잠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꽃시장으로 향했고 무거운 꽃다발과 화분을 나르며 억척같이 버텨왔습니다. 그 시절 영자 할머니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새벽에 꽃을 떼어와 가게를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한 후 오후에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저녁에는 다음 날 주문받은 꽃꽂이를 만들고 밤 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손목은 늘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 아들이 떳떳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피나는 노력 덕분에 지금은 서울 변두리에 작은 건물 한 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층은 본인의 꽃집으로 2층과 3층은 임대를 주어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익만으로도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이 영자 할머니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평생의 보람이었습니다. 건물을 사던 날, 영자 할머니는 혼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시절 받았던 모든 고생과 아픔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건물을 탐내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가족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 미선은 결혼 초기부터 영자 할머니의 재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건물 관리 힘드시죠? 우리가 대신해 드릴게요. 임대료 받는 것도 복잡하고 세금 처리도 어려우실 텐데요. 표면적으로는 효심 깊은 며느리의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 뒤에 숨은 속내는 순전한 탐욕이었습니다. 미선은 결혼 후 줄곧 그 건물의 가치를 계산해왔고 언젠가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자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이룬 작은 성과가 이제는 가족 내부의 갈등과 배신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며느리 미선과 손녀 지연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영자 할머니의 일상을 감시하기 위해 집 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할머니 안전을 위한 거예요. 혼자 계실 때 혹시나 쓰러지시거나 하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라며 설치 이유를 그럴듯하게 꾸몄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영자 할머니의 사소한 실수들을 포착해 치매 증거로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 영자 할머니가 리모컨을 찾아 헤맸던 장면, 잠깐 멍하니 있었던 모습, 같은 말을 2번 했던 순간들이 모두 편집되어 친척들에게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어머니 상태 보세요. 어제는 장부를 2번이나 다시 적으셨어요.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한가 봐요. 미선은 영자 할머니의 작은 집 둘째 며느리에게까지 이런 영상들을 보내며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의 서랍에서 발견된 수첩이었습니다. 치매 기록장이라고 표지에 적혀 있던 그 수첩에는 날짜별로 영자 할머니의 이상 행동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월 5일 같은 약을 2번 먹었다고 함. 3월 7일 가스레인지 끄는 것을 깜빡함. 3월 10일 손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함. 모두 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들이었지만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충분히 보일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 수첩을 발견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치밀하게 조여오는 덫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며 기록해왔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런 기록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망증이나 사소한 실수들을 마치 치매 증상인 것처럼 포장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조차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 중간관리직으로 일하며 매일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회사 일에 쫓기다 보니 집안일에는 상대적으로 무심했고 아내 미선이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대부분 그녀에게 맡겨두었습니다. 평소 효자로 통했던 민수였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세심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민수가 아내의 반복된 말에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건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세요.
어제는 임대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마가 아직 정신이 멀쩡하신데 무슨 소리야? 라며 반박했던 민수였지만 미선이 보여주는 CCTV 영상들과 기록들을 보며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셨다고? 나는 몰랐네. 미선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외출하셨어요. 다행히 제가 발견해서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같은 손님한테 전화를 하루에 3번이나 하셨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민수는 점점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함께 경제적인 불안감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네. 혹시 치매라면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해야 하고. 민수의 목소리에는 어느덧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걱정해 주던 아들의 눈빛이 이제는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혹시 기억하기 어려운 일들은 없고요? 이런 질문들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영자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아들마저 이제는 자신을 보호해야 할 어머니가 아닌 관리해야 할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현실에 영자 할머니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미선의 계획적인 여론 조성은 점점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척들과 이웃들까지도 그녀의 말을 믿고 영자 할머니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언니가 요즘 많이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나이가 나이인데 이제 혼자 두면 안 되겠어요. 꽃집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이상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며느리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영자 할머니는 온 세상이 등을 돌리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방에 살고 있어서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그나마도 형님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면서요. 우리도 뭔가 도움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자 할머니가 아무리 자신은 멀쩡하다고 말해도 오히려 어머니가 본인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도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래요. 라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이는 미선이 인터넷에서 찾아 퍼뜨린 정보였지만 의학적 지식이 없는 가족들에게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밤마다 꽃집 안에서 홀로 남겨진 영자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견뎌야 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모든 게 그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 거야. 평생 고생해서 모은 것들을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어. 하지만 외로운 싸움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배신이 가장 아팠고, 그들의 치밀한 계획 앞에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자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엄과 평생의 노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요양원 브로셔와 성년 후견인, 신청 서류, 사본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보자며 가져다 놓은 것들이었지만 영자 할머니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물들이었습니다. 요양원 브로셔를 펼쳐보니 치매 어르신 전문 케어, 24시간 안전관리,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와 같은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은 자신을 격리시키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수단이라는 것을 영자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서류는 더욱 구체적이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권한, 일상생활 결정권, 인류행위 동의권 등의 항목들을 보며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권리가 박탈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두려운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혈연이라는 끈으로 맺어진 관계가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 서류들을 바라보며 영자 할머니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체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영자 할머니의 투지를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평생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온 강인함이 다시 한번 솟아올랐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그 누구도 쉽게 빼앗을 순 없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영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다짐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처럼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장부를 힘껏 쥐며 떨리고 있었지만 그 결심만큼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배신에 맞서 자신의 존엄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투쟁을 말입니다. 1년 후, 영자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와 손녀의 음모를 모두 밝혀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숨겨놓았던 녹음기와 자신만의 일기장, 그리고 믿을 만한 이웃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성년 후견인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미선과 지연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니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영자 할머니를 얕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그들과 같은 집에서 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건물 1층 꽃집 뒤편에 있던 작은 공간을 개조해서 혼자만의 아늑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부엌과 침실, 그리고 작은 거실이 있는 원룸 형태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에서 사는 기분이네. 영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감시당하지 않는다는 안도감,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꽃집 운영도 전과 다르게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로 시들어가던 꽃들도 다시 생기를 회복했고, 단골 손님들도 사장님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네요 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억압받으며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건물 임대료 관리도 전문 부동산 관리 회사에 맡겨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정확한 수입과 지출이 통장으로 정리되어 들어왔고, 세무 처리도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순조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인연들도 생겨났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원예 교실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함께 꽃꽂이를 배우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친구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볍게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요가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몸도 한결 가벼워졌고 기억력도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의 눈치를 보거나 의심받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고,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끔 큰아들 민수가 찾아와서 사과하려고 했지만 영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됐다. 서로 편하게 지내자. 용서하되 다시 가까워지지는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저녁 무렵 꽃집 정리를 마치고 작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영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이야.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찾은 영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웃음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